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출시된 머니 플래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머니 플래너는 스터디 플래너와 같은 시리즈로 투명 60 다이어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처럼 습구를 이용해 다양한 표지로 사용이 가능하니 매번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설치 방법은 스터디 플래너와 동일하니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첫 페이지 포장을 여기 오른쪽 상자 손잡이를 이용해 열어주세요. 그러면 포장이 풀리면서 보증서 페이지 그리고 머니 플래너의 표지가 될 투명 커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머니 플래너를 사용할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을 예측하고 필요한 소비들을 체크하며 저금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기록해보면서 6개월 동안 체계적인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본 페이지입니다. 여기 영수증에 이름과 사용할 기간을 기록해 주시고 한 달 급여에 6개월을 곱해 총 수입을 기록해 주세요. 그런 후 영수증 기록 부분으로 이동해 어떤 지출들이 있을지 예상해보고 고정 지출들 위주로 기록해 주세요. 지출 금액들을 모두 더해 총 지출액이 나오면 다시 위로 이동해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결산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저금 또는 다른 소비로 예측해 주시고 밑에 잘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을 해주신 후 본격적으로 머니 플래너를 이용해 주세요. 다음은 뱅크 앤 카드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사용 중인 카드를 찍어 붙여주세요. 그러면 카드 번호를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카드 뒤편의 CVC 번호는 기록해두시면 이후 카드를 찾지 않고도 이 플래너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 추가해 두었습니다. 밑에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표시도 해주세요. 옆에는 카드를 발급받으신 은행명, 연동되어 있는 계좌번호, 카드의 주 사용 목적 등을 기록해주세요. 픽스드 코스트 페이지에서는 매달 고정된 지출들을 기록해주세요. 매달 항상 나가는 목록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붙여주세요. 저는 청약저축이 3일, 드롭박스 결제일은 26일로 날짜 순서로 기록해 보았으며 날짜 순 또는 중요도 순으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기프트팩에 있는 스탬프를 복사해 여기 보관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매번 왔다 갔다 하며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 4가지 원형 스탬프 중 이 스탬프를 복사해주세요. 고정 지출을 지불하신 해당 날짜와 가벼운 노트를 작성하신 후 여기 빈 칸들에 매달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매달 한 칸씩 채워나가며 놓치거나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먼슬리 체크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먼저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액 단위를 설정해주시고 매달 결산액을 기록해주세요. 혹시 총 지출 금액을 금액 단위로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수정 스티커도 준비되어 있으니 스티커팩에서 복사 붙여넣기로 수정해 사용해주세요. 그래프는 총 12개월이 준비되어 있으니 현재 플래너의 6개월 이전 분량도 함께 기록해 평균값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매달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남아 저금을 할 수 있었는지 여기 표에 기록해주세요. 그리고 2020 7월 결산액이 12만원이라면 평소보다 2만원이 여윳돈으로 남게 됩니다. 이 2만원을 저금을 할지 나의 위시리스트를 구매하는 데 보탤 것인지 또는 다른 용도가 있는지 등을 선택해 남은 금액까지도 계획적인 소비가 될 수 있게 관리해주세요. 반대로 매달 평균 1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2020 7월에 8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마이너스에 표시 후 다음 달에 이 2만원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2만원을 소비했는지 등을 피드백 해주시고 다음 달 계획을 세워 좀 더 구체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작은 원들에는 사용하는 달을 기록해 주시고 링크를 통해 편하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 어게인은 해당 달의 금액이 크거나 꼭 기록해 두어야 할 중요한 소비가 있었다면 영수증 또는 은행 어플에 들어가셔서 조회, 거래 내역을 캡처한 후 매달 먼슬리 리스트에서 한 번 더 관리해주는 페이지입니다. 밑에 노트 부분은 메모지를 이용해 자유롭게 기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카테고리의 마지막 위시리스트입니다. 선물 이미지 부분에 내가 갖고 싶은 제품의 이미지를 붙여주세요. 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해둔 기프트팩에 있는 스탬프를 복사해 여기 보관 부분에 붙여넣게 해주세요. 이 4가지 원형 스탬프 중 이 선물 표시가 있는 스탬프를 복사해주세요. 저금한 해당 날짜와 저금한 금액, 가벼운 노트를 작성하신 후 여기 빈칸에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면서 뿌듯함을 직접적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우선 수입 칸에는 급여를, 예산 부분에는 고정 지출을 제외한 한 달 예산을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금액을 5주로 나눠 매주 예산을 정하고 일요일 밤마다 사용 금액들을 결산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저금 가능액으로 기록해 줍니다. 5주를 알차게 보내신 다음 일주일 정산 금액을 모두 합해 여기 칸에 기록해 주시고 저금액도 동일하게 기록해 주세요. 총 지출 칸에는 옆에서 기록했던 예산액에 고정 지출액을 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금액의 차액으로 한 달 정산을 맞춰주세요. 여기에서 나온 금액이 플러스라면 정말 알찬 한 달이셨으니 스스로에게 꼭 칭찬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는 등 즐겁게 한 달을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컬러리스트 스탬프를 이용해 각 목록들의 컬러를 지정 후 이렇게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고정 지출 목록들이 자동이체로 지불되고 있어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이런 식으로 원형 스탬프를 한 번 더 찍어서 체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위클리 링크를 이용해 위클리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맨 먼저 여기에는 아까 뱅크앤카드 리스트에 저장해 두셨던 카드들 중 자주 사용하는 카드들을 가져와 붙여주세요. 옆에 용도에 대한 코멘트도 가볍게 남겨주세요. 위클리는 매일매일 영수증을 기록하는 듯한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날짜와 요일, 먼슬리에서 기록해 두었던 일주일 또는 한 달 예산을 기록해 주시고 주로 사용되는 카드 이미지를 붙여주세요. 구매한 아이템명, 식비, 교통비 등등 세부 내용도 기록해 주시고 금액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사용한 금액이 전부 얼마였는지 계산해 주시면 끝입니다. 아까 먼슬리에서 예산을 정할 때 고정 비용을 제외하는 걸 추천드렸던 이유는 여기 위클리에 제가 고정 비용이라는 부분을 따로 기록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고정 비용의 경우 매달 항상 소비되는 지출이라 미리 제외하고 남은 금액 안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저 저의 추천일 뿐이니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해주세요. 먼슬리 체크와 동일하게 그래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루마다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을 그래프에 표시해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세이브 금액이 아닌 지출 금액으로 그래프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프 밑에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일주일간의 지출액을 기록 후 일주일간 남은 금액을 기록해 주시고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렇게 위클리까지 소개가 끝났고요. 프리노트에는 마찬가지로 오늘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이번에는 선물로 준비된 스티커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픈을 눌러 포장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가장 먼저 메모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모지는 택배 주문 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옆 메모지는 커피를 흘려 살짝 얼룩진 듯한 디자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들을 기록 후 예상하는 비용들도 체크해 주세요. 과일 시리즈 메모지 중 이번에는 수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밑에 쇼핑 리스트 메모지는 원하시는 상품들 사진을 가져와 붙여주시고 가격을 기록해주세요. 옆으로는 사려고 했으나 필요한 이유가 없어져 구매를 하지 않거나 포기한 아이템들을 기록 후 쿠폰 부분만 오려 머니플래너 위시리스트에 도장 대신 붙여주세요. 제가 어릴 때 OK 캐시백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모으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원하시는 위시리스트 금액을 모으시는 과정이 좀 더 재밌고 즐거우시길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이리스트 메모 패드도 준비했습니다. 이 메모지 또한 그냥 패드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기록 후 점선을 따라 오려준 다음 붙여주는 재미도 있으니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보세요. 인스타그램처럼 데일리그램 메모지도 준비해봤습니다. 쇼핑 기록을 재밌게 남겨보세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청구서 기록용 메모지입니다. 요금제 청구서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기록 후 매달 합리적인 요금제를 사용 중인지 소액 결제를 너무 많이 하진 않았는지 등을 체크 후 별점을 매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가볍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둔 마스킹 테이프와 시원한 색상의 앞정들도 자유롭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기프트백 마지막은 역시 스탬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날짜, 요일, 연도 등의 스탬프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위에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에 붙여 사용할 수정 테이프도 준비되어 있으니 지출 그래프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테이프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주세요. 첫 번째 메모 스탬프는 위시리스트를 위해 저금할 금액을 먼슬리나 위클리에도 기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고요. 옆에 원형 스탬프들은 플래너 소개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보관함에 붙여넣기 후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시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표정 이모티콘과 별점 스탬프도 준비해 두었고요. 밑에는 병원 치료나 수술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있으셨을 때 스탬프를 이용해 기록해 주세요. 페이데이 스탬프는 매달 급여와 급여 외 수익이 있을 경우 함께 기록해 전체 이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퍼센테이지로 나누어 보는 스탬프입니다. 이렇게 저의 머니플래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리기 전부터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유용한 머니플래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7월이 시작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딱 6개월이더라고요. 깔끔하고 이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만년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이후 2021 1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